오전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뉴스로 함께하겠는데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우려적인 공세들이 많은데요. 네. 인류만이 아닌 사회, 특히 그 혁신적 교통 시스템에 의한 이런 빠른 확산 속도에 대응에는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완벽한 대중교통 방역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음주 단속 운전자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잘 팔리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고, 네. 현재 또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고, 네. 또 마스크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먼저 현재 영유아 시설과 복지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들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코로나19 전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아직 그 긴장 정도가 덜한 것 같은 분위기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대중교통의 경우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스의 경우 종점에 도착하는 즉시 실내는 당연하고 실내를 비롯한 좌석과 또 손잡이 세척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요, 현재 전력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영 주차장의 경우는요, 노선 투입에 바쁜 실정이라 뒷전으로 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님께서도 현재 잘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방역 추진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는 곧 신뢰를 할 수 있는 시민 불안 해소책인 안전과 안심으로 이어지고, 또 이는 그 경제를 살리는 길인 만큼 안전과 경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이런 당부도 했었죠. 네.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매회 세척으로 이용객들의 안전 지키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는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엊그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지역 확산에 대한 대응 치료 체계와 또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는 또 당일 소각하는 이런 처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경기도 여주에서는요, 여주역을 시작으로 3월 둘째 주부터는 대중교통의 주요 관문인 세종대왕릉역과 시외 터미널에서 37.5도가 넘는 체온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게 되는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주역은 1일 2회 이상 내부를 소독하고 터미널 등과 연계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원과 시간 등의 여러 난관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 대중교통 수단에서 자체 소독까지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도 그렇고요. 또 시간 부족에 많은 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인지 여주에서는요, 감염병 위기 경보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1,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 내 차고지를 이용하는 전체 버스를 대상으로 1회씩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살균과 소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수시로 타고 내리는 수많은 승객들이 잡는 이 좌석이나 손잡이는 과연 어떻게 예방할지부터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책상이 아닌 현장 감독을 직시한 것도 자체 방역에 대한 인력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인력 부족 해결 또 자체 방역은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력의 어떤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현재 또 마스크 대란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역시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예, 4분의 1 정도의 그 생산량밖에 안 되니까 우리 네. 정부에요. 이 마스크 지급까지 잘 지켜지지 않자 버스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와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종점에서 방역할 시간도 사람도 없다 보니까 감독이나 나와야 총무 직원들 몇 분이 이 복도를 닫는 이런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좁고 밀집되는 공간인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는요, 한 사람의 감염자라도
이를 전파시키는 거대한 이런 배양 접시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물론 잘 소독하고 방역하는 그런 대중교통 업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네. 몇몇 업체에서는 이렇게 좀 시간이라던가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그런 방역이 또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네. 있는 게 사실이군요. 아무래도 또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승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 같은 경우 지급이 좀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뭐 광역 지자체라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운전기사분들이 지급받은 마스크는 대 6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20일 동안 버스도 단 2차례 소독을 했고 이에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확진자도 없는 지역인데 왜 그래라는 이런 식의 안이한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 하루 한 번 소독을 2회로 늘리고 회차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독려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는 게 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범정부적인 국민적 대책이 시급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외출을 줄여서일까요? 음주 운전자는 많이 또 줄어들었다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음주 단속 건수는 눈에 띄게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회용 빨대로 연결해서 음주 측정을 한 후에 폐기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회식 등 술자리가 줄었기 때문인지 음주 운전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21만 9천여 건에서 2018년 14만 500여 건으로 약 7만 건이 감소됐고 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장 큰 아하. 폭으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함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좀 꺼려하고 있는데 네. 버스나 지하철 등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해야만이 또 많은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짜뉴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